아이디어가 막 창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 먹으니까 너무 잘한다고. 안녕하세요. 두뇌와 마음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뇌맘주치 노충 원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산만하고 주의가 부족하거나 학습에 집중을 어려워하는 아이 중에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ADHD인지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부모님께 웬만해서는 ADHD라는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가능성을 ADHD라는 병명의 틀 안에 가두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두뇌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고 뇌에서 자기조절과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창의력 교육학교의 Between Creativity and ADHD라는 기사에 따르면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반복적인 수업 활동으로 인해 교실에 앉아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ADHD 아동의 창의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산만한 아이, 튀는 아이, 엉뚱한 아이, 호기심이 너무 많은 아이, 이런 아이들을 뇌 안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의해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요. ADHD였다고 알려져 있는 에디슨과 모차르트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태도와 수업 방식을 강요받았다면 그 수많은 발명품과 명곡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ADHD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창의성을 ADHD의 가치 있는 이점으로 보고 ADHD 아이들이 가진 창의성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보기도 합니다. 더 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 목표하는 것에 대한 과잉 집중, 독특한 연결을 만드는 능력 등 ADHD 아이들이 가진 이런 특성들은 창의적인 결과물에 필수적이고 이런 ADHD 아이들은 그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이의 증상에 맞지 않은 약물 치료나 과도한 제약을 통해 이런 창조적 에너지가 무시되거나 억압된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ADHD로서 자기 조절을 못하고 문제 행동만 일삼는 성인으로 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ADHD를 극복하고 변화되어간 한 아이의 사례를 통해 ADHD라는 진단을 받아도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나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한 문제 행동이 지속되어서 소아정신과에서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복용을 하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았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뇌균형 발달 치료가 6개월 정도 경과되면서 아이에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전보다 의젓해지고 책임감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게 되었다는 어머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 창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 먹으니까 너무 잘한다고 원장님 전화 와서 칭찬 왕칭찬해주라고 지금 스스로 알아서 그러시면 학교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따라오려면 누구도 없다고 근데 또한 전두엽 발달로 자기조절이 좋아지면서 절제력이 생기고 의젓해지고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절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의젓해지달까 좀 책임감을 이제 스스로 내가 해야 되구나.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하면서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엄마에게도 툭 하면 짜증을 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에 아이 아버지도 깜짝 놀라시고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했던 다른 어머님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어 학원에 갈 때도 가다가 친구 만나고 관찰하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안 가고 맨날 전화 오고 이러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원하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약 먹고 좀 편안해지고 하니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막 소화가 잘 되고 예를 들어 요즘에 막 친구들 놀다가 7시, 8시 들어오거든요. 딴 데 같으면 미숫 붓고 뭐 맛이 없고 뭐 이런데 그때 밥 먹어도 아침에 또 밥 먹고 엄마 입장에서 엄마한테 이제 나중에 효도해주니까 그동안 화내고 엄마 만만해서 스트레스 받아고 엄마한테 풀었다고 이러면서 대표 엄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와서 참관하고 했는데 머리가 좋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칭찬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1년 정도 치료 후에 어머님은 이제 아이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다며 기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때의 어머님이랑 지금의 어머님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편안하죠. 어머니 편안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믿고 그때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체크해야 되고 뭐 떨구고 다니고 챙겼는데도 길목에다 던지고 가고. 근데 이제는 너를 믿는다. 한동씨 느끼고 있을까요? 그럼 그렇죠. 관계가 엄청 안 좋았군요. 이거 하라면 엄마 반박하고 막 소리치고 자기 맘대로 막 애를 둘이서 막 진짜 길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완전히 막 엄마를 명령하고 막 그 전혀 생각 없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마를 배려하고 관계가 되게 본인 ADHD 아이에 대한 학교의 규제와 선생님들의 부정적 시선, 부모와의 충돌, 정신과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이 ADHD라는 한계에 갇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서투르지만 조금씩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자신만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아이의 ADHD로 고민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DHD 아이를 창의성 인재로 키우는 부모의 행동 3가지에 관한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는 ADHD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뇌균형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맘이들이 뇌 안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맘주치 노충구 원장이었습니다.